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빛의 갈탄의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빛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빛의 갈탄에서는 여러 가지 세미나나 에너지 워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미나에서 채널링 메시지를 듣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때 자주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뭐 혼의 동료나 하이어 셀프나 가이드나 뭐 마스터, 대천사 이런 존재들이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오늘은 이 존재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나라는 존재가 태어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태어나서 혼자서 스스로 커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어릴 때는 부모, 좀 크면 친구, 선생님 등 내 주위에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서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랑, 배려, 위로 등등 비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게 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기가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이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물질적으로 존재하면서 나의 성장과 진화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존재들이 뭐 혼의 동료, 가이드, 하이어 셀프, 천사, 신 등등입니다. 이 존재들은 물론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의 영상은 재미삼아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와 가장 가까운 존재인 혼의 동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육체를 자동차라고 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요, 10년쯤 타고 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이제 폐차를 시켜야 되죠. 그리고 또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닙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같은데 차는 바꿔 탈 수 있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 시스템도 이런 식이에요. 혼은 동일한데 육체는 환생할 때마다 이제 다르죠. 혼은 동일하죠. 그런데 육체는 계속 환생할 때마다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죠. 그리고 인종을 바꿔서 흑인으로도 태어나고 백인으로도 태어납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도 태어났다가 뭐 한국에도 태어났다가 미국의 뉴욕에서도 태어나고 뭐 일본, 한국 등등 그때그때 영혼 자신이 원하는 배움을 위해서 성별이나 인종, 민족, 국가 등을 바꿔가면서 태어납니다. 혼이 만약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삶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인도의 최하위 계급인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아주 최하위 계급에 태어나서 가장 낮은 삶을 배울 수도 있겠죠. 뭐 혹은 오히려 가장 낮은 삶을 힘들게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고귀한 왕자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혼들은 저마다 각각의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육체의 상태나 조건, 뭐 즉 예쁘다거나 장애가 있다거나 피부색이 뭐 어떻다라던가 등등으로 혼이 뛰어나거나 미숙하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일단 육체를 가지고 한 번의 인생을 경험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남자로 살아요. 그리고 육체가 생명을 다해서 죽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다가 죽었던 나라는 의식은 다음번에 이렇게 혼이 새롭게 환생을 했을 때 환생한 육체를 위해서 이런저런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생에 나였었던 그 의식이 지금은 나의 혼의 동료가 돼서 지금의 인생에서 나를 통해
영혼이 진화와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살아가는데 아까처럼 뭐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경우라면 아, 예를 들어서 전생에서 충분히 낮은 삶을 경험했던 혼의 동료가 뭐 그런 낮은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에게 영감 혹은 뭐 실제 사건 등을 통해서 나한테 잘 알려줄 수 있겠죠. 혹은 또 실제 삶 속에서 매우 겸손한 사람을 눈앞에 나타나게 만든다던가 혹은 거꾸로 매우 거만하거나 겸손함과 정반대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알아차리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윤회원 전생이 많다고 하면 혼의 동료도 그만큼 많겠죠. 윤회한 수가 있는 만큼 이제 혼의 동료도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가이드 또는 수호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가이드는 기본적으로 나보다 높은 레벨의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가이드를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배나 선생님, 지도자 이런 느낌이에요. 가이드라고는 부르는데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지도령, 보호령, 수호천사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에 흥미를 느껴서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방면에 가이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타로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면 타로의 가이드들이 내 옆에 찾아오죠. 그래서 내가 흥미를 잃지 않고 타로를 계속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죠. 뭐 세계적인 레벨의 운동선수 경우에는 수백 명의 가이드들이 붙어 있다고 해요. 영성 공부를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방향을 잘 모를 때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가이드들이 이제 영감이나 직관을 통해서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게 되면 또 그에 어울리는 가이드들로 이제 수준 높은 가이드들로 교체가 된다고 하죠. 저희 빛의 아갈탄에서는 가이드 채널링 같은 채널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 이유, 사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면 가이드들이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가이드들은 실제로 나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존재들로부터 인생의 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채널링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많은 참고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이어 셀프가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상위자와 정도의 번역이 가능하죠. 상위자예요. 하이어 셀프는 신성한 근원과 일체화된 나의 가장 높은 자라고 이제 정의될 수 있죠. 인간은 누구나 나만의 하이어 셀프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하이어 셀프는 오로지 나의 세계만을 돌보고 있죠. 그래서 내 혼이나 인생의 목적, 카르마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하이어 셀프가 나의 인생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심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하이어 셀프가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여 주고요.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지혜나 아이디어를 주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하이어 셀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시작된 레이키라는 게 있죠. 이제 기를 이용해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기치료법 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이 레이키 힐링 요법이죠. 이 레이키를 창시한 우스이 미카오 선생이 계신데요. 이 우스이 선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하이어 셀프를 통해서 우주의 신비를 체험했죠. 그래서 레이키라는 생명 에너지를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레이키라는 요법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인생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인생에는 일종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가지고 설계가 되었냐 하면요. 카르마 에너지로 설계되어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흐름 속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노력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남아있던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하이어 셀프나 가이드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현실을 움직여 갑니다. 따라서 하이어 셀프하고 좋은 연결을 만들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런 지혜나 영감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현실에서 그에 맞게 올바르게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하이어 셀프는 기본적으로 나의 혼을 관리하고 그래서 진화의 흐름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획한 영혼의 진화의 흐름을 향해서 하이어 셀프는 항상 나를 관리하고 진화를 지켜보고 있죠. 영혼이 이번 인생 이후에 어떤 코스로 진화를 해나갈 것인가? 나의 영혼의 진화로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인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하이어 셀프가 결정하는 거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2020년 무렵까지 지구의 어센션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나의 영혼이 제3밀도를 살아갈지 제4밀도를 살아갈지 어디를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이어 셀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의 진화 정도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혼이 충분하게 성장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제4밀도를 살도록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이어 셀프는 나에게 있어서는 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존재다. 거의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빛의 존재와 역할 1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아갈탄에 방문해 주시면 뭐 채널링 관련된 것들, 빛의 존재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고요. 아울러서 영상 관련한 다양한 소식이나 세미나, 레이키 등을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